울릉도의 바다가 누런 흑빛으로 물듭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산허리를 베어내고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아래로 흙이 쏟아집니다. 바다와 산이 동시에 깎여나가는 그 자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울릉공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울릉도도 하늘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환호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숫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1200m, 작지만 울릉도 하늘을 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기적을 전제로 한 착륙장이다. 왜일까요? 울릉공항은 처음엔 계기비행, 즉 조종사가 기계로 방향과 고도를 유지하며 착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갑자기 시계비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산과 바다를 보며 직접 착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울릉도가 결코 평범한 섬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방이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무가 자주 낍니다. 맑은 날보다 안개 낀 날이 더 많은 곳, 시야가 5km도 안 되는 날이 1년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시계비행, 이는 사실상 조종사에게 감으로 착륙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계가 아닌 감에 의존하라는 지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기비행 기준 적용 시 결항률 8.27%, 시계비행 전환 후 결항률 23.37%, 3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울릉 여객선 결항률인 22.1%보다도 높다는 점입니다. 즉, 배보다 비행기가 더 자주 멈춘다는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하늘길이 오히려 가장 불안정한 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시계비행으로 바꿨는가? 기술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행정 편의 때문일까? 울릉공항의 현실은 단순한 건설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결정의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허점, 그리고 섬 주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섬의 하늘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질까요?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전환, 그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계기비행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했고 항공기 운항 제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었고 공사 일정은 정치적 약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2025년 완공. 이 숫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사 담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계기비행으로 가면 공항 개항이 2년은 늦어집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죠. 즉, 현실의 제약이 기술의 원칙을 눌러버린 셈입니다. 국토부는 결국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계비행 전환을 공식화했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 여건은 불리하나 시계비행 조건 하에서도 충분한 안전 확보 가능. 그러나 그 문장의 끝에는 단 한 줄의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상 조건이 양호할 경우에 하람. 이 말은 곧 안전은 조종사의 감에 달렸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배가 결항할 때마다 병원 진료도 생필품 운송도 막혀버리던 그들에게 공항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방송 뉴스에서 울릉공항 결항률 여객선보다 높을 수도라는 자막이 나오자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면 그게 공항입니까? 그냥 그림이죠.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전직 기장은 울릉공항 같은 지형에선 시계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개가 조금만 껴도 착륙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 커뮤니티에서는 울릉도를 가시거리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날씨가 맑다가도 5분 만에 해무가 밀려오는 섬, 비행이 아닌 도박이 되는 하늘, 시계비행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시정, 시야 확보이 울릉도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여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됐고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국 완공 후에도 결항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예정된 실패를 품은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공항,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의 문제는 단지 결항률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 초기부터 이 사업은 섬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성과 사업으로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울릉공항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예산과 일정 앞에 묻혔습니다. 당초 계획된 활주로의 길이는 1,
200m. 이는 소형 항공기인 ATR-70이나 Q-400급 정도만 운항 가능한 길이입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이마저도 착륙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형기 이상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은울릉 하늘길 개통이라는 상징적인 구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다 상징이, 효율보다 일정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위치였습니다. 울릉공항은 섬의 남쪽 해안 절벽을 깎아 바다를 메운 인공 부지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바람이 회오리치는 지역입니다. 비행기가 접근할 때 측풍이 강하게 불면 활주로 중심선에 맞추기조차 어렵습니다. 시계 비행의 위험성은 이런 지형에서 극대화됩니다. 한 항공기 안전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울릉도는 바람이 두 방향 이상에서 동시에 불어온다. 비행기의 자세 제어가 어렵고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다. 공항의 설계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사이의 거리, 회차 구간의 폭, 항공기 안전구역의 여유 공간 등 국제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기 착륙 장비, ILS 부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조종사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설비입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엔 이 장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묻습니다. 결국 사람의 감에 의존해야 하는 공항이라면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러나 행정당국은 여전히 기상 조건이 나쁘면 운항을 제한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쁜 날씨가 울릉도에서는 연간 100일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날이 3일 중 하루꼴이라면 과연 그 공항을 정상적인 교통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울릉공항의 하늘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만 이미 결항에 섬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린 하늘을 원했지 불가능한 꿈을 원한 게 아니다. 그 말에는 울릉도의 현실과 절망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육지까지 1시간이다. 날씨만 좋다면 관광객이 몰려올 거다. 그러나 동시에 들려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또 배로 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울릉도 사람들에게 공항은 희망이자 불안이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은 시계비행으로 전환된 울릉공항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절벽 끝에 매달린 활주로, 짙은 해무 속으로 사라지는 헬리콥터, 그리고 강풍에 흔들리는 구조물이 비쳤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기상 조건을 이긴 공항이 아니라 기상에 굴복한 공항이다. 라는 말이 화면에 자막으로 찍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모든 절차는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계 비행이라도 최신 항공기술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신 기술의 핵심인 착륙 보조 장비는 빠져 있었고 기상 레이더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안전을 주장하기엔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울릉도 상점의 주인 한 사람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몇십 년 동안 결항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새 공항이 생겨도 결항이 더 많다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단지 울릉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지방공항정책의 축소판이라 불렀습니다. 무리한 예산, 정치적 약속,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일정. 이미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실패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 개항 후 승객이 거의 없어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곳들. 울릉공항은 그 대열에 새로 합류할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언제부터 비효율의 반복을 의미하게 되었는가?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공항의 활주로는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하늘길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고립일까? 울릉공항은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활주로의 형태가 드러났고 터미널 외관도 모습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5년 개항을 강조하며 홍보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 속에는 푸른 바다 위에 반짝이는 활주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관광객, 그리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어디에도 울릉도의 짙은 해무와 강풍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비행 일정이 잡혔지만 날씨 문제로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강풍 경보가 내려지고 시정 불량으로 항공기 접근이 불가능했던 날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종사 훈련조차
다른 공항에서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항률이 여객선보다 높을 수도 있는 공항을 왜 지었느냐? 정치인들의 이름을 걸기 위한 공항인가?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실현 불가능한 운항 방식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항공안전협회 Flight Safety Foundation 관계자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릉공항은 운영보다 안전 유지가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시계 비행만으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사이 울릉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아이들이 타는 비행기가 감으로 착륙한다면 누가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겠어요? 공항은 분명 삶을 바꾸는 상징이지만 그 상징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공항 개항을 앞둔 울릉도의 하늘은 더 이상 설렘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길이 열린다는 말이 하늘길이 멈춘다로 바뀌는 데는 단 한 번의 결항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일정이 안전보다 정치가 앞섰던 결정. 그 결과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지는 이미 첫 비행이 말해줄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항을 짓는가?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의 원칙이 무시되고 현실이 정치의 도구로 변한 순간 하늘길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불안을 상징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KF-21이 하늘을 날고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하늘길 중 일부는 여전히 눈대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행정과 판단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발전은 언제든 퇴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입니다. 계기비행 시스템의 제도입, 활주로 연장, 기상 관측소 확충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비행을 원하지 불가능한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길이 진짜로 열리려면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울릉도의 하늘은 여전히 변덕스럽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구름이 밀려오고 파도가 일면 시야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언제나 불가능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지 한 섬의 공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개발을 선택할 것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공항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 공항,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세대가 믿을 수 있는 안전, 그것이 진정한 하늘길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울릉도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짙은 해무가 걷히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늘길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꿈으로 완성되었다. 울릉공항 논란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한 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거울입니다. 기술, 정책, 행정,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발전은 곧 위험이 됩니다. 울릉도의 공항은 그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더 빠른 도로, 더 큰 공항, 더 높은 빌딩. 하지만 정작 그 길을 이용할 사람들의 목소리는 종종 묻혀버립니다. 울릉도의 주민들은 하늘길이 열리면 아이들이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부들은 폭풍이 와도 물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얼굴엔 불안이 스칩니다. 발전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그 희망은 오히려 공포로 변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교통고립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담이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른 완공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완공 후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는 과거 수많은 실패가 증명했듯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 이미 운영 중단과 적자에 시달리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릉공항이 그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울릉공항의 운영 방식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계기비행 시스템,
ILS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비용은 늘겠지만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인프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기상 레이더 확장, 지형 경보 시스템, 자동 관제 설비 구축도 필수입니다. 단순히 열린 공항이 아니라 운항 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왜 시계비행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책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지만 책임은 종종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울릉공항의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울릉도는 한국에서 가장 외딴 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섬은 한국 행정의 중심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 일정 우선주의, 그리고 실질적 검증의 부재.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늘길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울릉공항은 여전히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항공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수정,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재검토가 미래의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을 향한 도전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하늘을 꿈꿔왔고 그 꿈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하늘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바로 그 착륙의 철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약속의 공간입니다. 그 약속이 불완전하다면 아무리 빛나는 활주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울릉도의 하늘길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아마 몇 년 뒤 비행기가 실제로 그 활주로에 내릴 것입니다. 첫 운항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요. 그러나 진짜 평가의 순간은 그 다음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안개가 깔린 날에도 그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그때가 되어야만 울릉공항이 진짜로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 진실된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두는 철학입니다. 발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울릉공항은 그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넓고 바다는 언제나 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그 어느 쪽보다 좁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불안정한 판단 위에 세워진 활주로는 언젠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하늘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매섭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존중할 수는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만 진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 언젠가 울릉도의 하늘 위를 나는 첫 항공기가 그 진리를 증명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진짜 하늘길이